네,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박스 플롯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변수를 하나씩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플롯 모듈에 있는 탑레벨 함수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박스 플롯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럼 이름, 즉 변수만 박스 플롯 안에 주면 박스 플롯을 잘 그려주고 최소, 최대값, 그리고 사사분위 값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성별로, 성별 팁을, 성별로 팁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성별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제목으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그러니까 남성들은 팁이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고 사사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성들은 팁의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사사분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박스 플롯을 그려보는 이유는 팁의 편차가 크냐 작으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최소값, 최대값이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으면 팁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 그게 상자가 작으면, 최소값, 최대값이 벌어져 있는 게 적으면 팁의 편차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럼 성별로 그런 팁의 편차가 있을까? 이거를 숫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바로 박스 플러스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시간 잠깐 드릴까요? 네. 이거 하시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성별 팁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숫자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남성 팁의 기술 통계량도 출력을 해 보시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어, 남성, 남성들의, 남성, 남성들만 부분집합으로 하는 거죠. 남성, 그 다음에 팁의 기술 통계량을 출력을 해보시고요. 숫자로 출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성 팁의 기술 통계량을 숫자로 출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성별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 어떤 데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피겨 두 개를 나눠서 그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피겨 안에다가 틱을 두 개 만들어서 두 개의 박스 플롯을 한꺼번에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야 남성과 여성의 박스 플롯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는 거는 보기가 좋지만 두 개가 어, 이 박스,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박스의 크기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볼 수가 없는 단점이 생겨요. 여기는 크기가 요 크기랑 요 크기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요 숫자를 보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야 남성이 박스가 큰지 여성이 박스가 큰지 이걸 볼 수가 있고 박스가 크다는 얘기는 팁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 박스가 작다는 얘기는 팁의 편차가 작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고 한 두 개 정도의 문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남성들만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팁스의 성별 컬럼의 값으로 남성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남성 손님들 팁을 준 남성 손님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몇 개죠? 157개. 157개.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레코드들을 이렇게 선택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행의 개수가 157개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 박스 플롯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컬럼 한 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컬럼 한 개를 선택하면 이 컬럼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릴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 남성인 부분 집합을 찾고 그 부분 집합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는 뭐라고 변수를 줄 거냐면 남성 이렇게 변수 이름을 줄 거예요. 그리고 기술 통계량 볼까요? 기술 통계량 보실 때에는 mail tip 점 여기에도 describe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통계량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요거 숫자를 확인해 본 이유는 그 박스 플롯이 여기 있는 숫자와 동일하게 그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찾은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성 손님들의 팁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성 손님들의 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의 값이 성별 컬럼의 값이 여성이라고 하고 찾으면 되고요. 그 중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female 팁의 기술 통계량을 출력해 보시면 이런 값들이 보입니다. 일단 숫자들을 우리가 그 박스 플러스를 보기 전에 숫자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이 남성 손님들의 팁이고요. 이쪽이 여성 손님들의 팁입니다. 최소값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위값도 그렇게 차이가 25%도 차이가 안 나요. 중위값은 조금 차이가 나죠. 75%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스 크기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최대값 부분을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죠? 아웃라이어의 위치가 남성과 여성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규어 하나에다가 바로 그릴 거기 때문에 박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박스 플롯. 아까 한 화면에다가 두 개 그릴 때는 리스트로 이렇게 넘기면 됐었잖아요. 여기다 뭐 넘기면 돼요? 메일, 팁, 그 다음에 피메일, 팁 이렇게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틱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 틱에다가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성 이렇게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제가 옵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리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드를 하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줘요. 보조선을 그려주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각 그 박스가 어떻게 그 숫자들이 어디인지 좀 더 보기가 좋아졌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아마 이 숫자들은 다 맞을 거예요. 그죠? 숫자들은 맞을 거고, 음, 박스 크기는 남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 얘기는 팁을 줄 때 편차가
팁을 줄 때 편차가 남성 손님들의 편차가 여성 손님들의 편차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 손님들은 굉장히 많은 팁을 주는 손님도 있고 굉장히 적은 팁을 주는 손님도 있고 그런 편차가 좀 크다는 얘기고 근데 그 편차가 아주 그뭐 눈에 띌 정도의 크기는 아니에요. 뭐 요 크기가 뭐 아주 큰 정도는 아니잖아요. 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 펜스 울타리의 길이는 이 박스 크기의 1.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크기의 1.5배가 펜스의 길이. 여기는 1.5배가 안 되는 이유가 최소값의 위치가 펜스의 길이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펜스가 짧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수염은 1.5배까지 다 그려져 있고요. 다 그려져 있고 그 위쪽에 여기에 데이터 하나, 여기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웃라이어, 펜스 바깥쪽에 있는,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이다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요. 아웃라이어 중에서 굉장히 큰 값이 하나가 나오죠. 어느 쪽에서만 나오냐면 남성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그 아웃라이어가 그렇게 그 아주 펜스에서 아주 멀진 않아요. 근데 남성 쪽은 아웃라이어가 펜스보다 아주 멀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남성이 약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네, 기분파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주는 손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주는 손님도 있고 그런 반면에 뭐 여성 손님들은 그 어, 대부분 비슷비슷한 정도로 준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숫자로 보실 때는 도대체 얘가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잘 안 왔잖아요. 그죠? 이런 숫자들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카테고리 타입이 또 그 어떤 것들이 카테고리가 있었냐면 흡연 여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있었고요. 타임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카테고리 타입입니다. 이 중에서 요일은 스모커는 흡연, 비흡연은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데이는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목금, 토일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타임은 런치하고 디너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뭐 전부 다 뭐 해보면 좋겠지만 두 개만 문제를 드릴게요. 두 개만. 어, 우선 시간은 런치라고 하는 타임이 있을 거고요. 디너라고 하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시간별 팁에 박스 플러스 그려보시고요. 코드 만들어서. 물론 숫자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요일별. 요일이 아마 목금토일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요일별 팁에 박스 블럭. 이두 가지를 네, 시간을 드릴게요. 숫자도 찾아보세요. 디스크라이브로 기술 통계량들도 실제로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어, 요일에 팁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그런 날이 있는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뭐 시간의 편차가 큰 그런 날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요일은 4개나 되기 때문에 한번 포문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시간대별은 기술 통계량을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프도 그려보시고요. 요일별은 기술 통계량 출력하는 거는 생략하고 그냥 그래프 박스 플롯만 그리시는데 그 박스 플롯 그리시는 거를 반복문으로 뭐 숫자는 그냥 그래프에서 그냥 보면 되니까 네. 그 반복문을 이용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까요? 아마 위쪽에서 성별에 대해서 박스 플러스로 저희가 그려봤기 때문에 뭐 시간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은 런치하고 디너만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타임이라고 하는 컬럼에 유니크 값들만 출력을 해보시면 디너하고 런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런치부터 하겠다라고 하시면 런치 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팁스의 타임 값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무슨 것과 같은지 하시면 되냐면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런치 그리고 여기에 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리고 여기에 기술 통계량을 보실 때는 런치 팁.describ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런치는 68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68개의 팁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평균은 2.72, 최소값부터 최대값 이런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너를 찾아봐야 되겠죠. 디너 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타임 컬럼 그리고 값이 디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확인용이에요.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하시면 저녁이 훨씬 손님이 많죠. 저녁이 손님이 훨씬 많습니다. 176. 그리고 평균은 3.1이고요. 최소값, 최대값. 네. 숫자만 봐서는 네. 이렇게 보면 점심은 6.7, 저녁은 10.0 뭐 이런 걸 볼 수는 있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파이플럿 모듈의 탑레벨 함수 박스 플롯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X가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 데이터에 런치 팁과 그리고 디너 팁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팁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쓴 게 런치니까 점심이니까요. 런치, 두 번째는 디너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그리드를 그려주면 조금 더 비교하기가 쉬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바생이라면 점심에 알바하실래요? 저녁에 알바하실래요? 저녁이 더 좋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일단 중위값부터 보시면 중위값이요. 디너가 훨씬 높아요. 물론 편차가 저녁이 편차가 크긴 합니다. 저녁이 편차가 크긴 한데 최소값 부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약간밖에는 차이가 없고요. 예, 차이가 없고 중위값을 보면 점심은 2달러 초반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3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위값만 놓고 봐서도 디너에 그 일을 하는 게 팁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웃라이어의 개수는 디너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값도 디너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모습을. 자, 요일별은요, 요 숫자들은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들은 출력하지 않고요. 그냥 그래프를 바로 포문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일이 데이였었죠. 데이의 유니크 값. 유니크 값을 보시면, Sunday, Saturday, Thursday, Friday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냐면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 하고 반복문 사용할 수 있죠. day니까 d라고 하겠습니다. 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sun, set,
third, 뭐 이렇게 되죠. 예. 일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음, 어, 요일 팁이니까 데이 팁이라고 할까요? 데이 팁. 데이 팁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에 day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에 값이 뭐랑 같은 거, d랑 같은 거를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그 데이터 프레임의 팁 컬럼을 찾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데이 팁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자, 우리 박스 플롯 그릴 때 보세요. 박스 플롯 그릴 때 리스트만 있으면 X에다가 그 리스트 넘겨주면 되죠. 런치 팁, 디너 팁 이렇게 한 것처럼 일요일에 팁, 토요일에 팁, 목요일에 팁, 금요일에 팁 얘네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한 리스트 그거를 먼저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 플롯을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 박스 플롯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박스 플롯 함수의 x 파라미터에 전달할 값, 전달할 아규먼트. 그래서 이렇게 네이티브를 찾았으면 데이터에다가 append 데이티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찾았으니까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plt 점 박스 플롯 x에다가 뭘 준다? 데이터를 준다. 데이터를 주고 순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순서는 뭘로 나왔을까요? 요 유니크에서 나온 순서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팁, 팁 레이블을 뭘로 주면 되냐면 팁스 데이 유니크 이걸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그리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쇼를 해주시면 돼요.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서로 나왔습니다. 어, 중위값이 가장 큰 거는 무슨 요일인 것처럼 보이세요? 일요일 아니면 금요일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네, 중위값이 가장 큰 거는 대략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아마 일요일일 것 같아요. 일요일일 것 같고 아웃라이어가 가장 많은 요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편차가 심한 편이고 아까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 펜스의 크기가 박스 크기의 1.5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자, 금요일 같은 거 볼까요? 아웃라이어가 없죠. 이 펜스 크기의 1.5배면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짧게 끝났죠. 최대값이 여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도 여기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펜스가 여기서 끝나버렸고 위쪽에 아웃라이어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 그다음에 요런 것도 저라면 약간 변수 하나를 좀 선언할 것 같아요.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여서 팁스 데이 유니크 하고서 저장해 놓고 여기는 데이트 그러면 여기도 데이즈 이런 식으로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요일의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서 그 유니크한 값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 부분에 요일별 팁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어펜드 하고요. 그 데이터들을 박스 플러스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틱 레이블도 요 순서대로 틱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스크라이브 정보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팁 정보를 디스크라이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출력하고 싶으시면 포멀 안에서 출력문 넣으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박스 플롯은 언제 필요할지 아시겠죠? 박스 플롯은 범주형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주형 데이터에서 카테고리, 문자열 이런 거에서 박스 플롯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숫자형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숫자형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박스를 그리는 거는 숫자들이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에서 데이터의 평균값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박스 플롯은 데이터의 평균값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중위값은 알려줘요. 데이터의 중위값은 알 수 있지만 데이터의 평균값은 박스 플롯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